시작부터 비극적인 운명으로 도시가 태어납니다. 역시 마산도 일본 사람들이 거의 만들었다시피 했는데 이건 뭐 직접적으로 도시를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진해 이제 현 시가지예요. 근데 이것들은 후기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진해 도시의 시작은 이쪽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옛날에 조선시대의 웅천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 바깥쪽입니다. 여기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예, 여기 조그마한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일본 군부에서 도시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진해와 창원은 두 개 합쳐가지고 마산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이게 진해 이제 도시 위성 사진인데 이게 지금 신도시, 예,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도시고 원래는 이것만큼이었는데 지금 도시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부 지역이 진해는 신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서쪽이라 원래는 이게 이제 본 도시였는데 지금은 서부 지역은 도시 재생 대상 구역입니다. 구도시이기 때문에 낡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은 낡고 시설은 낡았지만 도로나 이런 사정은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도시 여자돔 있는 쪽입니다. 통제부 앞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예. 지금의 도시는 이쪽에 있거든요. 양인인데 보시죠. 이게 탑산에 있는 탑입니다. 이 도시를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진해의 탄생이거든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략 뭐 이런 탄생 배경과 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완전히 새로 건설된 식민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도시를 일본 사람이 만들었죠. 여기도 만들었고 북한의 나남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그 도시계획의 신기법을 적용해서 만든 시설의 수준이 굉장히 그 시기로 보면 굉장히 높았던 그런 도시계획 수준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정도 도시가 잘 없어요. 분당 정도는 이 정도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것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도 이것만 보면 이것보다 수준이 낮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해군 군함과 이 신도시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폐해는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도시가 탄생된 배경에는 일본이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욕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해군기지는 좌세보, 일본어로 그냥 사세보라고 이야기하는 해군기지가 여기 있고 진해가 여기거든요. 대마도에도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대한해협을 완전히 일본 해군이 장악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할 그런 구상을 함으로써 이쪽이 해군기지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늘 전쟁 때 마지막 러시아 함대가 격파된 것이 이 라인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끝을 낸 거죠. 그래서 그때도 진해항이 크게 이제 이용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략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것을 진해만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군에서 최초에 불렀습니다. 지금 그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를 이제 해상이지만 무슨 명칭을 딱 붙였는데 이걸 진해만이라고 불렀고 대략 그 범위가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위치 이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목적상 이렇게 진해만이라고 불렀고 러일전쟁 직전에 일본 해군 제3함대가 이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지금 창원, 인천, 거제도 일대 이걸 장악하면서 이 일대를 진해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 시기의 해군 부대는 그제도 송진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형적으로 좁고 위치도 적절하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제도 송진포가 규모가 작아가지고 영구적인 군함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앞으로 아주 큰 규모의 해군 부대를 기지를 하나 건설하자.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땅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일본 군부에서 우선 이 일대를 마산 영사가 다스렸기 때문에 영사는 1905년 이후에 한일 병합회기까지 행정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시장과 같습니다. 예, 마산에 와 있던 일본 영사가 일본의 대본령의 해군 참모 등을 데리고 이 금방 본 진해만 일대를 쭉 시찰합니다. 그리고 일본 해군에서도 1905년에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마산을 방문하기도 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 전후에 어디에다가 해군 기지를 하지 하면서 땅을 살폈는데 본국에서도 오고 마산에 나와 있던 일본군 행정 관료도 가고 이렇게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이 대략 진해 쪽으로 하기로 결정되면서 2등 방문이 이게 한국의 행정권만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래가 이제 통감이 되는데 군사권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 서류도 하나 냅니다. 예, 마치 이 진해 군항을 한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기록물을 하나 남깁니다. 그래서 박재순에게 귀국 정부는 진해만과 연흥만을 군항으로 예정하고 우리가 예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래서 군사시설은 일본에서 해주겠는데 한국이 나중에 군비 시준이 높아지면 주겠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릭을 쓰면서 군사 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하면은 민심이 작용할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쇼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1300여 되는 그러니까 지금 진해했을 때 비슷합니다. 옛날에 왜 73년도에 장군 음천면이 진해시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때 그게 편입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60년대 진해시 그게 그때 이제 진해의 영역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제 장목과 하청면 일부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죠. 그렇게 넓은 땅을 찾아놨지만 도시 지역은 그 중에서 약 12만 평. 지금 여자동 바로 앞입니다. 12만 평을 도시 지역으로 만듭니다. 네. 이때 이게 서부 지역 아닙니까? 마을을 철거하는데 도시를 만들 거기 때문에 마을을 철거하는 것이죠. 땅 1300만 평 안에 있는 모든 마을을 철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11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이름으로 다 남아있어요. 여명리와 자천리 그 여자 자체 합쳐서 이게 유사동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쫓겨난 사람들이 2000명이고 가구는 390호 대략 한 가구에 5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쫓아냈습니다. 11개 마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신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에 토지 수용을 하는데 1907년 1월 달에 군항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일본 해군 참모 일행이 마산에 도착해가지고 이런 관리들과 함께 이 군항지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경계를 확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3월 달에 토지 수용을 완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항 예정지역이었던 1300여만 평 토지는 매수와 철거를 끝낸 후 곧장 일본 해군이 관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도만리 주민들이 해군하고 싸우고 이런 기록들은 진해 시사에 보면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마산 그 영사 아들이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1899년 지도인데요. 요게 지도입니다. 매립이 전혀 되기 전에 진해 지도인데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게 요거거든요. 이게 진해시가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게 소모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모도에 물길을 트면은 물 이동이 많아서 많이 물이 맑아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도 거기에 물이 양이 많이 안 다녔습니다. 이게 예 수심을 보십시오. 물이 빠지면 쫙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물이 많았겠습니까? 그게 이걸 돌돌개라고 불렀거든요.
자갈 부르는 소리가 돌돌돌 난다 그랬습니다. 물이 빠질 때는 좁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얼마나 얕았으면 돌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라. 물량은 얼마나 됐습니다. 물론 이걸 크게 깊게 뚫으면 조금 이익이 될지는 몰라도 그 물량도 아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볼 때나 혹은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지나가겠네 이런 생각을 짐작한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해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해는 지금 진동면 우리 그 전홍표 의원 가셨나? 의 고향 그 진동면을 진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해가 1908년경에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진해라고 하는 지명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뒤에 12년도에 이 군항지역이 마산부 진해면으로 되면서 다시 진해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고 이거는 한자는 같지만 아까 일본 군부에서 쓴 진해만하고는 다른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행정구역명으로 진해면이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금방 그 말이죠. 네. 일본 해군이 불렀던 진해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고 난 이 도시 이름 중에 진해만큼 좋은 이름이 없어요. 바다를 제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해군 군사도시로는 제일 훌륭한 지명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지만은 그래서 진해를 택한 것 아닌가 도시 이름을 그렇게 추정되어서 이 이유 때문에 해방 이후에 진해는 적절한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해군 군사지기 하려고 진해라고 했는데 해방이 됐는데 왜 진해로 하느냐 바꾸자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황정덕 씨라고 진해 그 사를 오래 연구하신 분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운동을 좀 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라고 하는 이름도 지금 쓰는 것은 일본 사람이 갖다 놓은 것이고 진해는 도시도 일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신도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사형 가로 구조로 만들고 진해는 그래 이런 모양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사형 가로 구조는 당시에 상당히 뭐 아주 앞선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근대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인데 같은 시기에 한국에 2개 만듭니다. 북한의 나남하고 남쪽에 진해하고 만드는데 이게 나남에 있는 방사형 구조의 도시인데 이게 구글에 나오는 나남의 구글 어스에 나오는 겁니다. 이 로타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선이 요 선입니다. 네. 그리고 요 길이 요 길이고요. 로타리하고 일부는 남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은 파괴됐고 그런 점에서 당시에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도시계획 기법 중에 동시명 방사형 가로 구조를 가진 도시가 2개였는데 하나는 거의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진해는 도시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도시다. 원형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나온 지도입니다. 지금의 사진인데 꼭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진해 도시를 만들어 놓고 땅을 일본 사람에게 주었어요. 전부 다 임대를 해서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 사람뿐이었고 한국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임대 경매를 하는데 미쓰이라고 유명한 일본 회사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들어와서 일본의 부호들이 포함돼 가지고 그 땅을 임대를 받거나 그에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차 또 2차 3차까지 이렇게 하고 또 학교 운영을 해라고 큰 부진 학교에 떼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려준 토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건축을 하는데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규를 만들었는데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건물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등 도로, 2등 도로, 3등 도로, 그 외 도로인데 지금 저 도로가 이렇게 그대로 쌓여지고 있고, 이 36m 도로면 엄청나게 넓은 도로거든요. 지금 중원 노타리 부근에 있는 그게 일제시대 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기에 앞서간 도시고 아주 큰 그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만든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벚나무를 약 10만 그루
한 6년 동안에 했고, 그때 다른 도시에서 앵화단이라고 진해에 벚꽃 구경하라고 하는 단체 관람객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회사에서 데리고 와서 진해에서 꽃 구경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진해 꽃은 벚꽃이 아닙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다 빼고 땔감으로 다 쓰고 60년대에 다시 심은 겁니다. 우리 한국산 왕벚나무를 심었거든요. 60년대 심은 겁니다. 이때 심었던 벚나무, 일본 사람이 심었던 벚나무 중에 몇 그루가 남아있는데, 혹시 그 내년 봄에 통제구에 들어가시면 입구를 지나 조금 가다 보면 왼쪽 오른쪽으로 굉장히 늙은 벚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보다 딱 다릅니다. 쳐다보면 거의 꽃도 많이 못 피워요. 그런 나무는 힘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 옛날 겁니다. 몇 그루 남아있더라고요. 그 왕벚나무를 최초로 발굴하고 국제식물학회에 보고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에밀리오 다케라고 마산에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온 프랑스 신부입니다. 마늘 성당을 처음 세웠고 성지학교도 세웠던 그 신부가 식물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왕벚나무를 찾았다고 기록에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식물을 7,600가지를 국제학회에 다 등록을 시켰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엄청난 기여를 한 분입니다. 이 신도시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또 부동산 업자들이 날뛰고 이런 과정에서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 이완용이라고 나오죠. 예, 이하영도 나오는데 좀 친일파들이거든요. 당시에 뭐 대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그 장복산 기슭이에요. 여기에 별장을 짓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진해가 엄청나게 클 거니까 땅을 사라, 이런 광고지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허위 광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교통도 불편한데 이완용이가 뭐 진해 가져가서 별장을 짓고 하겠습니까? 네, 그때 아직까지 없는 대학을, 그때 이미 대학도 곧 들어선다, 부산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 도민의 가치라고 삼아 부동산 업자가 엉튀기 광고를 한 거 아닌가 싶어도, 아무튼 크게 부동산 부흥과 함께 신도시가 건설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3년간 10년부터 약 한 3년 동안 도시 건설을 싹 거의 끝내다시피 합니다. 지금 있는 모든 도로와 로타리와 건물은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한쪽에만 일본 건물이 남아있는 곳인데, 그런 건물들까지 싹 짓습니다. 그때 주거시설은 물론이고 이런 시설들까지 전부 들어서고 1912년 4월 달에 성진포에 있었던 진해 방비대 사령부가 진해로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진해 안에 통제반에 있는 군부대, 이건 배후 신도시죠. 네, 군인 가족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준공이 됩니다. 이쪽이 군항 지역이고 이게 도시 지역입니다. 여자로는 쪽이죠. 그때 지었던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 현 도청초등학교인데 이 건물은 없어졌어요. 건물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 사람은 전용 학교지만 지금 있는 도청초등학교보다는 훨씬 디자인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훨씬 좋잖아요. 이 건물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를 지나서 그냥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1914년에 지은 건물이고 주문 로타리 지금 있습니다. 수양회관이라고 민간 건물인데 지금도 있어요. 뭐 이 식당류로 쓰였던 건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총독부 통계를 하나 보면 10년도 말에는 진해에 일본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말 2년 후에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 시기에 한국 사람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전체 수만 따지면은 1, 2, 3, 4, 5, 6번째지만 한국인과 일본인 비율은 제일 많아가지고 일본인 지대가 가장 심했던 도시. 식민지 시대 내내 한국인은 안 살았습니다. 한국인이 살만한 집도 없었고 유일하게 한국인이 살았던 것은 식모입니다. 식모만 한국인이고 전부 일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네, 이건 뭐 지도와 지금 해방 때 찍은 사진 비교한 것이고요. 뭐 일제시대도 그런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제등만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씁니다.
예, 이 제등은 뭐냐면 예,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제등실이라고 하는 일본 해군인데 뒤에 총독이 됩니다. 3대 5대 두 번 총독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해군 대장을 할 때 이 군항이 건설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둘러보러 올 때 이 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뼈를 딱 내려가지고 쭉 들어가서 예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등이 들어온 만이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도 제등만이라고 쓰거든요. 잔재 중에 하나입니다.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익숙해졌고 이미 여기도 매립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만의 기능도 못하고는 있습니다. 45년도 그 지도인데 미군에서 그린 지도인데 이때는 여기만 도시가 있고 이쪽에 지금의 진해 쪽은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게 경화동입니다. 여기 살던 사람을 쫓아내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도시는 전부 여기 살던 2,000명을 몰아내고 땅을 빼앗아 가지고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빼앗은 자의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진해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진해 이거 중원광장이 이거를 닮은 거 아니냐. 이거 다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해 중원광장은 이런 게 있지만 로마에도 이런 광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파리 이게 개선문이거든요. 이건 정말 이거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단지 일반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방사성형 도시를 이렇게 안 만들면 어떻게 만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의도에 만든 것은 아니고 뒤에 이제 워낙 우리 일본이 우리한테 끼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흔히 나타나는 기법이고 유럽의 도시가 근세에 들어와서 많이 채택한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파리고 유럽에 이런 도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건설했던 베를린이나 심양 이런 도시도 그렇고 뉴델리, 캔버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그 형태를 찾을 수가 있고 굳이 이거하고 똑같은 것은 드골 광장이 더 우일성 전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죠. 예. 남이 뭐 그리 한다고 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길성천기라고 해서 일본 제국주의 군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제일 가운데 동그라만 원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에 두고 빛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중원 노탈인데 이게 태양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 태양의 한복판에 원래 여기 평야지대에서 11개 마을이 둘러서 있는데 그 평야 마을 중심지에 있었던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그 당산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당산나무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목과 같은 것이거든요. 네, 이겁니다. 일제대에 찍은 나무인데 그래서 이게 평나무인데 이 중원 노타리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 평나무를 중심으로 방사상 신도시가 설계된 거죠. 저걸 딱 맞춰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저 나무는 이미 그때 굉장히 큰 나무였거든요. 그래 현장을 와서 보고 아 나무가 너무 좋다. 저걸 중심으로 기점을 해서 설계를 하자. 이렇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 당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평나무 위치입니다. 동네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불판 한가운데 딱 있었던 평나무인데 이걸 살려서 설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들판을 중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산나무였던 평나무를 중평 들판에 두고 각 마을이 둘러앉아 있는 형태였는데 이 중평 들판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 당산나무의 군이라는 건 상당했습니다. 예. 이 도시 전경 사진인데요. 이게 탑상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은 도시 딱 중간에 중원 노탈이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당산나무가 딱 앉아 있거든요. 이게 평나무를 신도시 계획의 모티브로 삼은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럼 태양의 중심에 평나무 우리가 신으로 모시기도 하는 그걸 두었는가? 당산나무로 하는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당산수에 해를 입히면 재앙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목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우기를 성천기는 조선 사람들이 신목으로 쓰는 그걸 태양 한복판에 딱 박아놓고 이게 우기를 성천기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나무는 그 마을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고 휴식의 장소였는데 그렇게 사용돼서 리가 없다. 아무리 이게 모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추정이다. 이렇게 밝혀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워낙 이 당산목을 한국 사람들은 신목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감히 배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무가 너무 아까워서 도시의 중요한 상징물로 사용했다고 보는데 저는 도시의 상징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뭐 사실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특색 있는 도시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도시 전체에서 중원 광장이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건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앉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쫓겨나간 2,00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려하게 등장했던 진호 신도시 뒤에는 쫓겨났던 비참하게 수용당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화동입니다. 저항이 있었지만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경화동이었는데 해방될 때 이 자리입니다. 신도시는 여기였습니다. 굉장히 멀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금 이쪽입니다. 경화동은 잘 아시죠? 그러면 왜 경화동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진해만 시설조사위원회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답사 보고서를 아까 말한 제등실에게 해군 대신에게 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일본인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은 위생 등의 문제로 불가. 추집에서 같이 먹는 산다. 격리하는 것이 맞다. 격리시킬 위치는 저 동쪽에 있는 덕상방면에 있었다. 지금 진해 구청에 있는 그쪽입니다. 영 멀리 잡았어요. 전에는. 그랬는데 최종 결정을 하면서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신도시 건설할 때 와서 일을 못 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좀 한국 사람들을 차로 실어줄 수 없고 걸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머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조금 당겨라. 그래가지고 자리 잡은 곳이 경화동입니다. 아주 비참하죠. 이게 신도시거든요. 덕산은 이쪽이고 경화동이 여기입니다. 원래는 완전히 멀리 보내려고 했는데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당기가 지금 경화동. 그래서 한 40평 정도 되는 땅을 쭉 나눠줬습니다. 일본 사람이 그 당시 그렸던 곳입니다. 지금 조금 넓은 곳이 있는데 이거는 불날 때 쓰려고 했는 장소인데 지금도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화시장 안에 들어가면 이런 넓은 장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쭉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이 지금에 오는데요. 요 길이 한일거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건 뭐 기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길가변에 쓸쓸하게 있었고 또 일본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여기 와서 일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경화동은 참 비극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도시는 어느 도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생활 공간이 격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산도 그랬잖아요. 신마산하고 마산포하고. 그렇지만은 진해처럼 거기 살던 주민을 내쫓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도시로 만든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별도로 있다가 서서히 섞이고 붙는 거지 진해처럼 제일 악랄하게 지배자들이 도시로 만든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격리시킬 명분이 위생 문제였다지만 사실은 치안 문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에서 차별화시키는 이 일본하고 조선은 공부를 따로 시키는 그런 내선벽학 통치 원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또 군사 기밀이 필요한 군항도시라는 것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두 지도층 인사가 보여준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매천 야력을 쓴 황현 선생께서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일본 사람들이 진해를 군사도시로 만들 때 이 외놈들이 진해만을 늑탈을 해가지고
수백 리 학력이 군함으로 포함되어서 이 공무이죠. 이속도 농민도 거기다 모두 흩어져 마치 난리를 맞는 것 같다 보면서 통타에 맞지 않았는데 이 전주의시 왕족은 조상 대대로 잘 먹고 국록을 받아가면서 잘 먹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빨리 일본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 잘 살려고 이 내부 대신을 했던 이지용이 토지 강제 수용 안건이 고종 황제가 그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고종 황제한테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결제가 난 것처럼 속여가지고 지방 관리들에게 빨리 토지 수용을 해라고 이 굉장히 이제 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이런 짓을 하고 황제를 능멸하고 이등 방문에 대한 자기 충성심을 과시했는데 죽을 때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진해 군함과 신도시 건설은 강제 수탈에 철저하게 관철된 전형적인 식민지 정책 사상이고 그런 점에서 진해는 약탈의 도시고 비극의 도시입니다. 일본 사람이 거주했던 신도시가 빼앗은 자의 도시였다면 한국인이 거주했던 경화동은 빼앗긴 자의 도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00년 전의 일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과거의 문제이냐? 토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결국은 사회적으로 보고 토지 소유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토지를 잃게 된 그런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토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그걸 반출시킨다는 점에서 이 진해 신도시 건설 과정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은 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창원을 하겠습니다. 저쪽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